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철학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라는 게 대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안내자는 바로 장자라는 인물과 그의 놀라운 이야기들이고요. 자, 시작부터 좀 이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대체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존재를 하나 더 해볼게요. 바다에선 물고기였다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새가 되는 그런 거대한 존재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와 신화 속 생명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황당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장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을 알아야 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 깊은 뜻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바로 해체적 읽기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틀 자체를 의심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해체적 읽기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해석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의 이야기 자체가 이미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도록 짜여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한테 생각의 틀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관점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스케일의 신화입니다. 이야기는 저 아득히 먼 북쪽 바다, 그 깊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와, 이건 뭐 상상은 초월해요. 수천리에 달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건 인간의 기준으로 억지로 재본 거고 실제로는 그 끝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진 스케일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그냥 물고기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물고기가 거대한 새로 변신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새의 스케일은요, 이건 뭐 더 압도적이죠. 날개를 한번 쫙 펼치면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구름이 내려와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러다 마침내 바다의 기운이 크게 움직일 때 이 붕새가 한 번에 솟아오르는데 무려 하늘로 9만 리를 날아오릅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붕새가 가진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활한 시야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저 우주 끝까지 확 넓혀놨다가 장자는 갑자기 우리를 땅바닥으로 훅 끌어내립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반전이죠. 한쪽엔 9만 리를 나는 붕새가 있고 다른 한쪽엔 매미와 산비둘기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붕새를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기껏해야 저기 느릅나무 가지까지 날아가는 것도 벅찬데 쟤는 대체 뭐하러 9만 리나 날아서 남쪽까지 간대? 이러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거대한 포부를 가진 붕쇠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매미와 산비둘기가 맞는 걸까요? 장자는 슬쩍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크고 작음, 높고 낮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럼 이 붕새와 매미, 이 둘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장자의 철학적인 해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극지외 복무극야. 무한,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의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은 또 다른 무한입니다. 이 생각 정말 머리를 띵하게 만들지 않나요? 진정으로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크다, 작다 같은 구분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될까요? 장자는 이걸 세 가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지인이에요. 말 그대로 궁극에 이른 사람이죠. 이들은 나라는 생각 자체를 넘어섰어요. 그 다음은 신인, 신적인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했다고 공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성인, 세상의 명성 같은 거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그 어떤 것에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장자가 이걸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딱 정리해 줍니다. 바로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예요. 목수가 보기엔 뒤틀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죠. 그런데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잘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로운 쉼터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정말 쓸모없어, 비생산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나요? 어쩌면요, 바로 그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야말로 사회가 정해놓은 유용성이라는 잣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진짜 자유의 원천이 아닐까요?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